구원투수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민주당의 약간 정치 공작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간 명분이라든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된 건데 아니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명확히 한동훈이가 얘기한 게 대통령실의 오다겠죠. 네. 아니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제 복심을 그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전달이 된 거잖아요.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악법.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럼 당연히 거부권 그거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공천 경쟁 쪽으로 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네. 여기서 뛰쳐나올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디 뛰쳐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권 탈락한 사람들 한동훈이가 와서 비대위원장 와서 이제 휘젓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다를 받아서 필요한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윤석열은 지금 남의 칼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앉히든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김기현도 날리는 거고 나경원 날리는 거고 유승민 날리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복종심이 뛰어난 김기현을 썼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김기현도 아닌 거야. 네. 그러면 진짜 나의 완벽한 복심, 복심을? 추종자, 아바타 얘를 내려보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총선에서 결국은 많은 득표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람들로 채워서 네. 이거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저는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고 봐요.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 한동훈의 어떤 공천권 행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탄핵 쪽으로. 그럼 타이밍이요. 예. 그러면 공천 이후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까? 거부권 이후에 공천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12월 27일, 28일 통과되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거부권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만큼이요? 2주 이내인가 하게 돼 2주 있어요. 이내. 그럼 1월 초쯤에 하겠죠. 네.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분명히 당의 요청이라는 모양새를 띌 거예요. 이미 한동훈이랑 윤석열, 김건희 짠 거죠. 네. 그렇죠. 부승찬 박사님 진짜 말씀 잘했는데 믿었던 김기현이가 보니까 흔들리거든요. 네. 얘가 배신할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시험해봤죠. 너 당대표만 하고 의원들은 출마하지 마. 사퇴하지 마. 출마하지 마. 출마하지 마. 그랬더니 김기현이가 내가 그동안 대통령 부분에서 얼마나 있었는데 네. 제 마지막 소원이 대표직을 안 하고 의원이 되는 건데 저한테 의원을 되지 마. 나 안 해. 나 카가멜인데 나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가서도 야마 너 뒤질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주 세간에 나오는 네, 풍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에 대표직 사표를 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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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초라하게 정말 대표직을 비참하게 물러났죠. 내쫓긴 거예요. SNS에. 그래서 윤석열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비대위원장은 진짜 믿었던 김기현이마저도 이렇게 배신하는데 네. 말을 안 듣는데 한동훈이 말고는 없다라고 지금 밀어붙이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을 밀어붙이는 형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공천이랑 거부권을 했어. 탄핵-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어. 그럼 1호 초잖아요. 이 제2호청권은 네. 지금 공간위를 미루고 있잖아요. 국민이 미루고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할까 떨어진 사람들이. 근데 민주당이나 야당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2호청권은 기한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설치된 다음에 탈락한 다음에 제2호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하면 안 되죠. 총선 이전에. 공천이 끝나고 공간이가 돼서 아. 막 공희준 후보, 부승찬 후보, 안진걸 후보 같은 사람들이 네. 우르르 막 떨어지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괜찮았는데 네. 비윤이야. 아. 그래서 떨어졌어. 이 사람들 한 20-30명이. 네. 그래서 막 울분에 차 있어. 그때 민주당이 제2호청을 딱 하는 거죠. 오. 자,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네. 통과시킵시다. 다시 한번. 그럼 떨어진 사람들이 한동훈 앞서서 우리 공천 학살했다. 네. 그래, 우리도 너 한번 당해봐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상. 그런 시나리오도 있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비윤 중에 일부는 특검법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까지 하면 제2에서 저기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탄핵 국면을 가는 거예요. 총선 때 심판받아서 탄핵을 되든 총선 전에 특검이 수사해보니까 정말 살벌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그것을 윤석열 집무실이 덮었다, 검찰이. 네. 검찰이 국민이 가만두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잔고 조작 터졌죠? 도로 조작 터졌죠? 그다음 명품 뇌물수수 조작도 터졌죠? 이것도 조작입니다. 왜? 용산 집무실에서 원래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집무실에서 만나면 기록 남잖아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말한 몰카 공작이 말이 안 되는 게 코바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들인 게 최재형 목사냐 이 사람아? 네. 김건희가 불러들였거든요. 네, 만나기로 그리고 약속을 명품 했죠. 뇌물 보고 낼름 돌아가는 사람이 최재형이냐?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이게 대해서 답을 못해요. 앞으로도요. 알겠습니다. 계속 몰카 공작이란 말만 할 거예요. 네. 이게 그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은 국민들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네. 여론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울 경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쪽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그쵸? 높아요. 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자기의 어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테고 결국은 진짜 과반 이상이 민주당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과반이 뭐예요? 하여튼 그 이상이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 지금 현직 의원들도 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송영길 전 대표의 제가 구조. 한마디 더 네, 드릴게요. 네.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됩니다. 맞아. 첫 번째가 이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인데 차별. 그 오늘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사 옹위의 네. 뜻에 피력한 결과 그러니까 현재 한동훈 장관의 현실은 어떠냐면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커녕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떤 거냐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이에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자기가 수사해서 감옥에 넣었던 박근혜와 이명박을 차례로 만나서 덕담을 나누는 광경. 그건 하나의 코미디잖아요. 코미디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커녕 기존에 있던 박근혜와 이명박의 구태 이미지까지 이제 자기가 다 덮어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여당 비대위원장은요 민생 경제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줘야 되는데 동시에 약간의 서민적 감수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경제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더욱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민적인 좀 풍모를 좀 내비치고 싶어도 네. 한 장관은 그렇다 치고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 부인이 연봉이 1년에 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1년에 2억도 아니고 20억인데 과연 그런 분이 워낙 어떠한 다른 서민적 세상이네요. 감수성이 있는 네. 걸 보여주려면 뻔하죠. 뭐 떡볶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또 떡볶이야? 그 송영길 대표 지금 전세 사는데 계속 돈 봉투를 받았네 비리가 많네 이렇게 네. 비판하는 게 너무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공 조건이 뭐냐면은요. 당내 비주류와의 어떠한 화해 내지 단합인데 네. 지금 당내 비주류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김웅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동훈을 보면은 북한 김주애가 생각이 난다. 김주애. 이건 무슨 뭐 김주애냐? 김주애 주도 아니고. 딸. 네, 그렇죠. 아, 네. 그것처럼 지금 그 현재 여당 대변인이 자꾸만 여당 내 상황을 왜곡해 전달해 그렇지 현재 비주류는 무지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차별화 불가. 두 번째, 서민 경제 활성화 불가. 세 번째, 당내 비주류와의 화학적 융화 불가. 다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켜보면 되겠죠.